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사 2018년 제4회차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항해 1번 자기 컴퍼스 볼의 구조에 대한 아래 그림에서 기억은 컴퍼스 볼을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보면 그 가운데 부분에 양쪽으로 조그맣게 동그란데 사람 모양의 형상이 서 있죠. 양쪽에 조그맣게 손 부분에 동그랗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건 자침입니다. 자침. 조그맣게 동그랗게 두 개 사람 모양의 서 있는데 손 같죠. 손. 몸통은 캡이고 머리 가슴 쪽은 캡이고 몸통 쪽은 피벗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번 자기 컴퍼스가 선체나 선내 철기류 등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오차는 자차입니다. 자차. 3번 음파의 속력이 초당 1500m일 때 음향측심기의 음파가 반사되어 수신한 시간이 0.4초라면 수심은 초당 1500m인데 0.4초면 왕복 4초 0.4초니까 가는데 0.2초겠죠. 0.2초면 초당 1500m 0.2초면 0.2초니까 1500을 5로 나누면 300m. 정답은 300m입니다. 4번 북을 영도로 하였을 때 W의 방위는 270도죠. 수심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계략적인 해저의 형상이나 어군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계기는 음향측심기입니다. 음향측심기. 6번 조류가 정선미 쪽에서 정선수 쪽으로 이노트로 흘러갈 때 대지 속력이 10노트이면 대수 속력은 당연히 8노트입니다. 정선미 쪽에서 정선수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조류가 아닌 순조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트를 조류가 흘러가는 이노트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지 속력이 8노트면 대지 속력이 10노트면 대수 속력은 8노트입니다. 8노트. 7번 국제해상부 표식에서 방위 표지의 두 표로 사용하는 것은 탑마크 두 표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해상부 표식에서 방위 표지의 두 표로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흑색 원추형 두 개입니다. 흑색 원추형 두 개. 8번 선박이 지향등을 보면서 좁은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려고 할 때 선박이 위치하여야 할 등의 색깔은 선박이 지향등을 보면서 좁은 수로로 안전하게 통과하려 할 때 선박이 위치하여야 할 등의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광이 안전구역입니다. 백색광이. 9번 GPS와 DGPS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스리는 위성을 사용한다. GPS와 DGPS는 같은 위성을 사용합니다. 10번 상대 운동 표시 방식의 레이더 화면에 A 선박의 예상 움직임이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선박의 예상 움직임이 레이더의 중심을 향해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답은 본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 11번 주로 하나의 항만, 어항, 좁은 수로 등 좁은 구역을 표시하는 해도에 많이 이용되는 도법은 정답은 평면도법입니다. 평면도법.
12번 전자해도를 종이해도와 비교했을 때 전자해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초기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 더 비싸겠죠. 13번 해도상에 표시된 등재의 등질 F1, ES, 10M, 20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뭐 섬광등이다, 주기는 2초이다, 뭐 ES가 2초이 맞고요. 등고는 10m이다, 10M 10m 맞고요. 마지막에 20M 광달 거리는 20km,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M이 마일입니다. 마일. 해리를 얘기하죠. 20마일. 해도상 표시된 등대의 등질에서 F1, 2S, 10M, 20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킬로미터로 나와 있는 게 옳지 않습니다. 20마일입니다. 14번 항로 표지 중 두 개의 흙구를 수직으로 부착하여 색상은 검은색 바탕에 적색 띠를 둘러 표시하는 것은, 정답은 A. 고립장해 표지입니다. 고립장해 표지. 방위 표지는 흑색 원추형 두 개이고 특수 표지는 황색의 X자 모양이며, 고립장해 표지는 흑색 구형 두 개이고 안전수역 표지는 홍색 구형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흙구를 수직으로 부착하여 색상은 검은색 바탕에 적색띠를 둘러 표시하는 것은 고립장해 표지가 정답입니다. 15번 모든 주위가 가항수역임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중앙선이나 수로의 중앙을 나타내는 항로 표지는, 모든 주위가 가항수역임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중앙선이나 수로의 중앙을 나타내는 항로 표지는, 정답은 4. 안전수역 표지입니다. 안전수역 표지. 16번 국제해상 부표식에서 지역에 따라 입항 시 좌우현의 색상이 달라지는 표지는, 좌우현이라 했죠. 측방 표지입니다. 측방 표지. 17번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을 때에만 응답하며 일정한 형태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전파 표지는 레이콘입니다. 레이콘. 참고로 추가 설명을 보면 레이콘은 선박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에만 응답하며 표지의 방위와 거리를 알 수가 있다. 레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마크, 일정한 지점에서 레이더파를 계속 발사하는 전파 표지국에서 본선의 레이더 지시기상에 1에서 3도의 휘선이 나타나 표지국의 방위를 알 수 있다. 이게 레이마크입니다. 레이마크. 다음 코스비컨, 유도비컨. 코스비컨, 유도비컨이라고도 하고 코스비컨이라고도 합니다. 좁은 수로 또는 항만에서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두 개의 전파를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레이더 리플렉터, 다른 말로 레이더 반사기, 레이더 리플렉터, 레이더 반사기. 부표, 등표 등에 설치해서 레이더 전파의 반사 능률을 높여주는 반사판입니다. 다시 한번 레이콘은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만 응답하며 표지의 방위와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18번 조석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해양조사원은 외국항 조석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발행하기도 합니다. 19번 등대의 개축공사 중에 임시로 가설하는 등은 가등입니다. 가등. 20번 특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 표지. 등화는 황색을 사용하며 표지의 색상도 황색이며
해당하는 수로도지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구역 토사채취장이 있음을 표시하며, 요 세 가지가 옳은 건데 두 표는 황색구를 수직으로 틀렸습니다. 특수 표지에 대한 설명에서 두 표는 황색의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표는 황색의 X자 모양. 그래서 특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틀린 것은 정답은 두 표 한 개의 황색구를 수직으로 부착한다. 틀렸습니다. 21번 선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계는 건습구 온도계입니다. 건습구 온도계. 22번 태풍의 접근 징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풍의 접근 징후는 아침 저녁 노을의 색깔이 변한다. 털구름이 나타나 온 하늘로 퍼진다. 구름이 빨리 흐르며 습기가 많고 무덥다. 다 맞는데 기압이 급격히 높아지며 폭풍우가 온다. 태풍의 접근 징후에서 기압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높아지지 않고 기압은 급격히 하강합니다. 정답은 4. 23번 괄호 순서로 적합한 것은 기상도에서 등압선의 간격이 높을수록 기압 경도가 커져서 바람이 강하다. 그러니까 기상도에서 등압선의 간격이 높을수록 기압 경도가 커져서 바람이 강하게 됩니다. 높을수록 강하다. 4. 높을수록 강하다가 정답입니다. 24번 선박 교통 관제 업무 V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가. 연안수역 국가의 영해 내에서만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선박 교통 관제 업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연안수역 국가의 영해 내에서만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25번 물표를 정횡으로 보았을 때 변침하는 경우 현재의 본선 위치가 계획된 침로에서 육지 쪽으로 가까이 있다면 변침 후 예정 침로상에 올려놓기 위한 변침 시기는, 물표를 정횡으로 보았을 때 변침하는 경우 현재의 본선 위치가 계획된 침로에서 육지 쪽으로 가까이 있다면 변침 후 예정 침로상에 올려놓기 위한 변침 시기는, 정답은 나. 물표가 정횡 통과 후에 변침한다. 물표가 정횡 통과 후에 변침한다. 참고로 본선의 위치가 계획된 침로에서 육지 쪽으로 가까이 있을 때는 정횡 통과 후에 변침하며 육지 쪽에서 멀리 있을 때는 정횡되기 전에 변침합니다. 다음 운용입니다. 1번 갑판의 하면에 배치되고 양현의 늑골과 빔 브래킷으로 결합되어 있는 보강제로서 갑판 위의 무게를 지탱하고 횡방향의 수압을 감당하는 선체 구조물은, 정답은 아. 갑판보입니다. 갑판보. 2번 평판 용골인 선박에서 선박의 횡동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외판의 바깥쪽에 종방향으로 붙인 것은, 정답은 아. 빌지 용골입니다. 빌지 용골. 3번 선저에서 갑판까지 가로나 세로로 선체를 구획하는 것은, 선저에서 갑판까지 가로나 세로로 선체를 구획하는 것은 격벽입니다. 격벽. 4번 선박의 선수미선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은, 선박의 선수미선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은 정횡입니다. 정횡. 5번 선체의 외형에 따른 그림 1번은
요거는 그 상가판의 수평선을 기준으로 볼 때 선수 부분에 좀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선미 부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서 보면은 둥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선수 부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선수현호, 선미 부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선미현호입니다. 요 현호는 건현갑판의 현측선이 휘어진 것을 말하며 예비부력과 능파성을 향상시키고 선체를 미관상 좋게 하기도 합니다. 6번 동력 조타장치의 제어장치 중 주로 소형선에 사용되는 방식은 기계식입니다. 기계식. 7번 선체에 페인트 칠하기에 좋을 때는 따뜻하고 습도 낮을 때입니다. 8번 로켓 낙하산 화염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켓 낙하산 화염 신호에 대한 옳은 것은 공중에 발사되면 낙하산이 펴져 천천히 떨어지면서 불꽃을 낸다. 이게 정답입니다. 참고로 로켓 낙하산 화염 신호의 그 연소 시간은 30초가 아니고 40초 이하여야 하고, 로켓은 수직으로 쏘아 올릴 때 고도 300m, 500m가 아니고 30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9번 406MHz의 조난 주파수에 부호화된 메시지 전송 2회에 121.5MHz의 호밍 주파수의 발신으로 구조 선박 또는 항공기가 무선 방향 탐지기에 의하여 위치 탐색이 가능하며 수색과 구조 활동에 이용되는 설비는 정답은 EPIRB입니다. EPIRB는 비상 위치 지시 무선 표지로서 위성을 이용해서 선박이나 항공기가 조난 상태에서 생존자의 위치를 알리는 무선 설비입니다. 10번 구명뗏목 본체와 적재대의 링에 고정되어 구명뗏목과 본선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연결줄입니다. 연결줄. 11번 가까운 거리의 선박이나 연안국에 조난 통신을 송신할 경우 가장 유용한 통신 장비는 VHF, 초단파 무선 설비입니다. VHF. 12번 자기 점화등과 같은 목적으로 구명 부안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오렌지색 연기를 내는 것은 정답은 4. 자기 발현 신호입니다. 자기 발현 신호. 13번 초단파 무선 설비의 조난 경보 버튼을 어떻게 누르면 조난 신호가 발신되는가? 정답은 가청음과 불빛 신호가 안정될 때까지 누른다. 정답입니다. 14번 초단파 무선 설비 VHF에서 쉬하는 잡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을 때 잡음이 들리지 않고 교신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법은 요거는 스케일치를 조절하면 됩니다. 스케일치 스위치를 조절하면 됩니다. 15번 선박 상호 간의 흡인 배척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선박이 추월할 때보다 마주칠 때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추월할 때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16번 선박의 조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화물선은 군함에 비하여 선회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17번 선박의 좌초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수면 상승 시에는 재부양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18번 선박이 직진 중에
타각을 주어서 선회를 하게 되면 속력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되는 주된 힘은 선박이 직진 중에 타각을 주어서 선회를 하게 되면 그 속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주된 힘은 항력입니다. 항력. 참고로 탑판에 작용하는 힘에서 직압력은 수류에 의해서 타에 작용하는 전체 압력으로 탑판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이 직압력입니다. 탑판의 면적, 탑판이 수류에 받는 각도, 선박의 전진 속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직압력. 다음 항력. 탑판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선수미 방향의 분력입니다. 선수미 방향의 분력. 힘의 방향은 선체 후방이므로 전진 선속을 감소시키는 저항력으로 작용합니다. 속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요거는. 다음 양력. 탑판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정횡 방향의 성분입니다. 탑판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정횡, 그러니까 좌우로 90도겠죠. 정횡 방향의 성분입니다. 선미를 횡방향으로 미는 힘이지요. 즉 선박을 선회시키는 힘입니다. 19번 일반적으로 배수량을 가진 직진 중인 선박에 전탈을 하고 선회를 계속하면 선체는 일정한 각도로 정상 선회를 한다. 이러한 정상 원 운동 시에는 원심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여 수면 상부의 선체는 타각을 준 반대쪽인 선회권의 바깥쪽으로 경사하는데 이것을 외방 경사라고 한다. 선회를 계속하면 직진 중인 선박에 전탈을 해서 선회를 계속하면 선체는 일정한 각도로 정상 선회를 하는데 이러한 정상 원 운동 시에는 원심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해서 수면 상부의 선체는 타각을 준 반대쪽인 선회권의 바깥쪽으로 경사하는데 이것을 외방 경사라 합니다. 참고로 선회 초기에는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내방 경사를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심력이 커져서 외방 경사, 바깥쪽 경사를 하게 됩니다. 20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선체가 선회 초기에 원침로로부터 타각을 준 반대쪽으로 약간 벗어나는데 이러한 원침로상에서 횡방향으로 벗어난 거리를 킥이라 한다. 이건 킥입니다. 킥. 요 킥은 장애물을 피할 때나 인명 구조 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21번 선체 운동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1번은 선수동요입니다. 선수동요는 그 선체 중앙에서 선수 쪽을 봤을 때 선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선수동요라 합니다. 그 선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종동요가 되고요. 다음에 선수가 좌우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몸체가 좌우로 기울었다, 우로 기울었다 하게 되는 거는 횡동요가 됩니다. 횡동요. 22번 선체의 종동요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가. 러칭은 횡동요 중에 발생합니다. 러칭이 정답입니다. 23번 브로칭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가. 선체의 횡동요 주기가 횡동요 주기가 파도의 주기와 일치할 때 생긴다. 요게 틀렸습니다.
요 선체의 횡동의 주기가 파도의 주기와 일치할 때 생기는 것은 브로칭 현상이 아니고 동조 횡동요 현상입니다. 동조 횡동요 현상. 그래서 정답은 가. 선체의 횡동요 주기가 파도의 주기와 일치할 때 생기다. 틀렸습니다. 24번 담뱃불에 의한 화재의 예방 조치가 아닌 것은 가연성 잿들이 사용 아니겠죠. 25번 항해 중 당직 항해사가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4. 예정된 변침 지점에서 침로를 변경할 경우. 이건 보고사항이 아니겠죠. 다음 법규 1번 해사안전법상 경계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시정이 좋을 때는 갑판에서 일을 하며 경계한다. 게 틀렸습니다. 경계할 때는 경계만 집중해야 됩니다. 2번 해사안전법상 얹혀있는 선박의 주간 형상물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둥근 형상물 3개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둥근 형상물 3개. 등화일 경우에는 얹혀있는 선박이 등화일 경우에는 그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이고 형상물일 때는 둥근 꼬레 형상물 3개입니다. 3번 해사안전법상 조종 제한선이 아닌 것은 주기관이 고장난 움직일 수 없는 선박. 주기관이 고장나 움직일 수 없는 선박은 조종 제한선이 아니죠. 4번 해사안전법상 피항선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정답이 피항선입니다. 해사안전법상 피항선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피항선이 정답입니다. 5번 해사안전법상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좌현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좌현에 설치된 붉은색 등과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우현 정횡으로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우현에 설치된 녹색 등은 현등입니다. 현등.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으로 각각 112.5도 현등입니다. 현등. 6번 해사안전법상 길이 12m 미만의 동력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길이 12m 미만의 동력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흰색 전주등이 정답입니다. 7번 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기 안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 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야 한다. 대수 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야 한다. 대수 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장음을 2회 울려야 됩니다. 8번 해사안전법상 유지선의 동작이 아닌 것은 정답은 좌현변침. 좌현변침은 극도로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지선의 동작은 아닙니다.
9번 해사안전법상 형상물의 색깔은 흑색입니다. 10번 해사안전법상 단음은 몇 초 동안 울리는 기적신호인가? 1초입니다. 11번 선박 A는 좁은 수로를 항행 중 수로의 굽은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여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렸다면 해사안전법상 A가 울린 음향신호의 종류는 정답은 경고신호입니다. 경고신호. 12번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활동 가능한 경계원의 수, 요거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13번 해사안전법상 동력선의 정의는 동력선은 기관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14번 해사안전법 기준으로 트롤망 어선에 종사하는 선박 이외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수평거리로 몇 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 어구를 내는 방향으로 흰색 전주등 한 개를 표시하여야 하는가? 150m입니다. 150m. 15번 해사안전법상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은 연안통항대입니다.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은 연안통항대입니다. 연안통항대. 통항로는 참고로 통항로는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이고, 분리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일정한 폭의 수역입니다. 그래서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은 연안통항대입니다. 연안통항대.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출입하는 선박 중 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 선박은 정답은 총 톤수 10톤인 내양 선박. 10톤이면 출입 신고 해야 됩니다. 원래 5톤이면 5톤 미만이 면제니까 5톤부터는 출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 피항성이 아닌 것은 정답은 예인선과 결합된 앞항부선. 예인선과 결합된 앞항부선. 요거는 예인선과 결합된 앞항부선. 요거는 우선 피항선이 아닙니다.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상의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운송 선박 또는 흘수 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괄호에는 위험물 운송 선박과 흘수 제약선입니다. 다시 보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상의 모든 선박은 항로를 운항하는 위험물 운송 선박 또는 흘수 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정답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 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그림과 같이 항로 밖에 있던 선박이 항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항로에 따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의 관계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항로 밖에 있는 선박은 항로 안에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나.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는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예인선, 피예인선 나오면 200m입니다.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는 200m까지입니다. 200m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0m까지고 두 척까지 예인할 수 있습니다. 세 척은 안 되고요. 23번 해양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해양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방사성 물질은 해양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 오염 방제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회수한 기름을 현장에서 즉각 소각한다. 안 되지요. 기름 함부로 태우면 안 됩니다.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총 톤수 25만 미만의 선박에서 기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 폐유 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기준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100만원 이하. 다음 기관입니다. 기관 1번 디젤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자연 발화 연소시킨다. 이게 정답입니다. 2번 트렁크형 피스톤 디젤 기관에서 피스톤 링이 심하게 마멸되었을 경우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 링이 심하게 마멸되었을 경우에 연료효율이 낮아지고 압축 압력이 낮아지고 윤활유가 오손되는 경우는 맞는데 시동이 쉬워진다. 이건 틀렸습니다. 3번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가 열화 변질되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A. 냉각기의 냉각수의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이다.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가 열화 변질되는 경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각수 온도가 너무 낮다. 이거는 이제 관계가 없죠. 4번 디젤 기관에서 연소실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커넥팅 로드는 연소실 부품이 아니지요. 5번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행정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사행정입니다. 정답은 분사행정입니다. 그러니까 흡입행정, 작동행정, 폭발행정이라고도 하는 작동행정, 그 다음에 배기행정 다 포함됩니다. 압축행정까지. 그런데 분사행정은 아닙니다. 6번 내연기관의 압축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압축 부피를 크게 할수록 압축비가 커진다. 이건 틀렸죠. 압축 부피를 크게 하면 압축비가 작아지죠. 7번 이 문제는 1마력 와트 문제인데요. 1kW는 약 몇 이거 단위를 이거 뭐라고 읽나. 그런데 통상 프랑스나 우리나라처럼 미터법을 쓰는 나라에서는 1마력을 통상 735와트로 표현합니다. 정답은 735 외워두세요. 735 1마력 와트는 735다. 8번 프로펠러 축의 균열을 조사하기 위해 행하는 컬러 체크, 즉 침수 탐상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가. 세척액, 침투액, 다시 세척액, 다음 현상액. 이게 정답입니다. 세척액, 침투액, 다시 세척액, 마지막 현상액. 9번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성질 중 분사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점도입니다. 점도. 10번 디젤 기관의 피스톤에서 오일링의 주된 역할은 윤활유를 실린더 내벽에서 밑으로 긁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11번 디젤 기관이 설치된 선박에서 추진축의 설치 위치는 정답은 A. 크랭크축과 프로펠러축 사이입니다. 12번 디젤 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윤활유 가열기입니다. 윤활유 가열기는 디젤 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활유 가열기. 12번 선체 저항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전기 저항은 선체 저항의 종류가 아닙니다. 14번 트렁크형 피스톤 디젤 기관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피스톤 로드입니다. 피스톤 로드는 크로스 헤드형 피스톤 기관의 부품입니다. 15번 우리나라 납축전지가 완전 충전 상태일 때 20도씨에서 전해액의 표준 비중값은 1.28입니다. 외워두세요. 1.28. 16번 전기 용어와 그 단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4. 전력은 헤르츠가 아니고 와트입니다. 4가 틀렸죠. 16번 선박의 전등 및 동력 회로에 사용하는 교류 전원의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는 60Hz입니다. 60Hz. 18번 선박에서 가장 선수 쪽에 설치하는 갑판 보기는 양묘기입니다. 양묘기. 닻을 바닷속으로 투하하거나 감아 올릴 때 사용하는 갑판 보조 기계이죠. 양묘기. 19번 원심 펌프의 기동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흡입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한다. 송출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한다. 펌프의 축을 손으로 돌려서 회전하는지 확인한다. 다 맞는데 정답은 가. 회전차와 케이싱 사이의 간극을 확인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20번 기관의 축에 의해 구동되는 연료유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어가 있고 축봉장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기관의 축에 의해 구동되는 연료유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어도 있고 축봉장치도 있습니다. 21번 유체를 어느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는 정답은 4.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유체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데 사용되고 역류 방지 밸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22번 디젤 기관으로 들어가는 시동 공기 파이프가 과열되는 경우 주된 원인은 정답은 가. 시동 밸브의 누설입니다. 시동 밸브의 누설. 23번 항해 중 디젤 기관이 급정지하게 급정지된 경우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배기 밸브의 누설은 급정지된 경우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배기 밸브의 누설이 정답입니다. 24번 비중이 0.85인 경우 100리터와 0.8인 경우 100리터를 혼합하였을 경우의 혼합 비중은 두 개 합쳐서 반 나누니까 둘 다 100리터씩이죠. 합쳐 반 나누니까 정답은 0.825. 25번
연료유 탱크를 계측하여 연료유의 양을 계산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나. 연료유의 점도는 연료 탱크 계측해서 연료 양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연료의 점도, 연료 온도나 트림, 선박 트림 정도, 선박 힐링 정도는 다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소형 선박조종사 해기사 2018년 제4회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